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5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2 신상목. 항구를 지배하는 자가 일본을 지배한다. 나니와 오사카. 고대의 대한반도 교역항 닌토쿠 고토쿠 천황이 도읍으로 삼아 대송무역의 중심지 하카타. 상인들이 자치권 행사한 일본 최초의 자치도시 사카이. 포르투갈, 일본, 중국 삼각무역체제에 발빠르게 적응. 대포 등 전략물자 공급지로 급성장. 오사카의 사카이항은 16세기 서일본 최대의 무역항이자 상공업 중심지였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하늘길이 열리기 전까지 외부의 문명과의 접촉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필연적으로 바닷길 출입구에 해당하는 항구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항구의 나라이기도 하다. 항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본의 역사를 음미할 수 있다. 각 역사 발전 단계에서 어떠한 문명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일본 항구들은 그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경제, 기술, 문화, 재반 측면에서 여타 지역의 후위를 서게 되는 항구지역은 권력자들에게는 최중요 전략 요충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발달된 외부 문명과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항구를 지배하는 자는 일본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구는 일본 역사의 수레를 굴리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고대 한반도 교류창구 나니와. 오사카 나니와는 견당사나 견수사의 출발지였다.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일본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인 오사카 대판이다. 오사카의 옛 이름 나니와, 난파, 낭속, 나파 등 다양한 한자 표기가 있다. 나니와는 일본의 고대사에서 대한반도 교류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문물 전수의 국가 발전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도레인들은 야마토 정권의 국가 체계 확립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한반도인들이 야마토 정권의 핵심 부인 나라 일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규슈를 거쳐 세토 내해에 진입하여 나니와에 상륙한 후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이 길은 조선 통신사들이 이용한 길이기도 하다. 7세기 이후 선진 문물 도입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견수사나 견당사가 출발지로 삼은 곳은 나니와 인근 세미요시였다. 세토 내해의 동단이자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대륙과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백길의 가장 효율적인 교통로였다는 점과 나라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나니와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마토 정권이 나라 분지 일대의 도읍을 잡고 그 주위를 맴돈 사정도 대외 교류 창구인 나니와 일대와의 연계를 의식하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특이하게 몇몇 시기에는 아예 나니와로 수도를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 서기에는 제16대 닌토쿠 천황이 나니와의 다카스 국을 조성하여 도읍으로 삼는 한편 일대의 하천과 제방을 정비하고 농경지를 넓히며 선정을 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 서기의 왕조연대를 기계적으로 서력 환산하면 4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어지럽게 흘러내리는 하천이 뒤엉켜 사구와 갯벌로 이어지던 하구 지형의 나니와를 바다 진출입과 인간 거주에 용이한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인위적인 계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36대 고토쿠 천황 제위기 645년에서 654년에 나니와는 다시 한번 도읍이 된다. 고토쿠 천황은 일본 율령 제의 기틀을 다진 다이카 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천도의 상징인 나니와 궁의 유적이 현재 오사카성 공원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남아있다. 한반도 관련 지명만이 남아있어. 나니와로의 천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일본의 한반도 및 대륙과의 관계가 큰 분기점을 이루는 시기들과 겹친다. 4세기 초반 일본과 한반도 간의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후 일본 정세는 한반도 정세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4세기 후반 강개토 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자 일본의 한반도 개입도 정도와 규모를 더해간다. 야마토 조정은 백제와 밀착된 동맹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활발해져 당시 야마토 정권은 남북조 시대의 동진, 송, 제, 양 등의 총 12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해 국교 수립에 나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정세는 큰 변혁기를 맞는다. 중국 대륙에서는 당이 건국되었고 한반도에서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의 당 축출과 삼국 통일, 676년 발해 건국, 698년 등 일본과 대화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 당시 야마토 조정으로서는 동맹관계, 적대관계 그리고 내부 권력관계에 유의하여 인원 물자의 대외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 야마토 조정은 백제 멸망 후 일본에 체류하던 백제 왕자 부여풍에게 5천여 명의 호위병을 제공하여 기국을 지원하고 663년에는 2만이 넘는 병력을 출병시켜 백제 외연합군을 구성하여 나당연합군에 맞섰다. 소위 백총강 전투로 알려진 국제전이다. 기타 큐슈 지역이 도해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나 조정이 국가적 군사 자원 동원에 나설 때 기점으로 활용된 곳이 나니와였고 고구려 백제 멸망 후 대량의 유민이 유입된 곳도 나니와였다. 나니와는 고대 시기 부도 또는 수도로 기능한 정치 중심지였고 이러한 지위는 외부 교류, 특히 대한반도 교류 창구라는 입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지금도 오사카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구다라 다이지, 구다라 오진자, 구다라 가와, 구다라와 바시, 고라이초, 고라이바시 등 한반도 유래 유적지나 지명이 남아있다. 나니와는 9세기 이후 한반도와의 연계가 약해지면서 점차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나니와의 위상을 바탕으로 인근 와타나베스, 오사카 중심지의 요도가와 정천 하구에 위치한 항만의 항구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오사카만 일대가 서일본의 물산 집산지로 기능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대중무역 관문 하카타는 몽골 침략 당시 몽골 고려 연합군의 상륙 지점이었다. 지금의 후쿠오카시에 해당하는 하카타는 고래로 외교 국방상의 요칭지이자 한반도 및 중국과의 교류 관문으로 중시된 해상교통 요지이다. 견당 4페이지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일본 대중 관계는 11세기 이후 송과의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활기를 되찾는다. 하카타는 대송교육의 중심지였다. 하카타에는 수많은 송상인들이 무역선단을 꾸려 왕래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 거리가 조성되고 중국인 사찰과 건물이 건축되는 이국적 풍경의 국제화된 도시로 변모한다. 강수라 불린 송상인은 다방이라 불리는 거주지에 체류하며 하카타 유력상인 호족, 성녀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송의 문물이 일본으로 대거 유입된다. 만두, 우동, 소바 등 오늘날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먹을거리도 이 시기에 하카타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세기 이후 원, 고구려, 고려 연합군 침공, 외구 발흥 등으로 침체하던 하카타의 대무역은 14세기 후반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무라마치 막부 3대 쇼군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규슈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하던 다이묘의 세력을 제압하고 1401년 명예 조공무역을 청하는 사절단을 파견한다.
고이토미라는 하카다의 상인이 대명 무역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가의 사무역 또는 밀무역에 종사하던 하카타 상인들은 중국에서 생사를 들여오면 20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으며 일본의 동을 중국에 가져가면 4, 5배의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이토미는 대명 무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을 쇼군에게 진언했고 막부의 권력 강화에 골몰하던 요시미스로서는 명과의 무역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다. 고이토미는 1401년 최초로 견명선의 부사로 승선하여 중국으로부터 조국 무역 허가를 얻어냈는데도 직접 참여하였다고 한다. 상인들은 성사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대명무역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이때의 대명무역을 명조정의 공인을 상징하는 감합부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에서 감합부역이라고 한다. 일본의 감합무역은 조선의 대명무역과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조선의 대명무역이 4대 관계 수립이라는 외교적 고려의 1차적 목적이 있었다면 일본의 감합무역은 권력 유지에 부심하던 막부의 무역 권익 확보와 그를 통한 권력 기반 강화라는 국내 정치 경제적 동기가 컸다. 무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을 목도한 막부로서는 다이묘, 상인, 외구 등 사적 행위자들의 사무역을 규제하고 무역 이익을 최대한 점유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일본 최초의 자치도시 하카타 상인들이 중국 조선 유큐 등지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하카타의 위상도 변화한다. 하카타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자치도시로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의 자치도시처럼 자체 방어력과 주변 영주와의 계약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강력한 자치권은 아니었으나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면 상인협의체가 자체 규약에 따라 민생 치안 분쟁 해결 등 행정사법에 해당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대외교육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정치적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상업세력과 권력 강화를 위해 그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정치세력 사이의 긴장과 협력의 이중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오우치, 오토모, 모리, 류조지, 시마즈, 가문 등 유력 다이묘들이 규슈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카타를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카타를 접수한 다이묘들은 상인들의 자치를 용인하고 북강병 관점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실리를 취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